자, 국제운전면허증 할 거죠. 국제운전면허증 발급이 기간 봅시다. 운전할 수 있는 기간 또 1년 동그라미 쓰시고요. 그 다음에 운전금지에 대한 내용은 4가지 정도 있습니다. 읽어봐 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형사처벌의 개별 법규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 이하의 벌금에 대한 내용이 2가지. 그 다음에 3년 이하의 징역이 1,000만 이하 벌금도 있고 3년 이하의 징역이 700만 원 이하 벌금 이렇게 쭉 나와 있습니다. 객관식 시험이기 때문에 이거 다 외우셔야 된다. 이거 설명할 건 없고요. 그냥 쭉 외우시면 되겠습니다. 75페이지도 2년 이하의 징역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공동위험 행위, 그죠? 그건 방법이 없어요. 외우셔야 된다. 그래서 쭉 외우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과태료의 부과, 징수, 납부 또 좀 읽어봐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 맨 밑에 과태료 납부 200만 원까지, 200만 원 중요하고요. 200만 원 중요. 그 다음에 신용카드, 직불카드 이것도 중요. 신용카드, 직불카드 납부할 수 있다. 그냥 외우시고 넘어가면 되죠. 그 다음에 76페이지 범칙 행위 및 범칙 금액. 범칙 행위란 2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에 해당하는 위반 행위를 말하는 아주 작은 것들이죠. 그죠? 구류는 1일 이상 30일 만에 교도소 또는 경찰서 유치장에 부치하는 행벌. 통고처분 봅시다. 범칙자와 통고권자에 대한 설명이 나옵니다. 범칙자는 뭐냐면은 범칙 행위를 한 사람이다. 그 범칙 행위는 아주 경미한 교통법규 위반을 한 사람을 범칙자라고 합니다. 참고 여기서 범칙자가 아닌 사람은 지금 1번, 2번이 좀 왼쪽으로 나와 있죠. 그죠? 1번, 2번을 화살표 오른쪽으로 좀 옮기셔야 됩니다. 화살표가 있으면 지금 1번, 2번이 되어 있죠. 이렇게 하시면 되죠. 그래서 화살표 밑에 1번, 2번이 있는 겁니다. 범칙자가 아닌 사람, 운전면허증 또는 이에 관련하는 증명서를 제시하지 못하거나 경찰 공무원의 운전자 신원 확인을 위한 질문에 응하지 아니한 운전자는 범칙자가 아닙니다. 범칙 행위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사람, 범칙자라는 것은 행위를 이야기하는 거죠. 교통사고까지는 안 가고 그냥 그 행위만 했을 때 딱 적발된 상황, 그 상황에서 그죠? 교통사고를 일으킨 사람은 범칙자라고는 하지는 않는다. 그 다음에 통고권자, 경찰서장이나 제주도 지사, 그 다음에 통고처분을 할 수 없는 자 밑에, 통고처분을 할 수 없는 자 밑에 1번, 2번, 3번이 있다. 왜 할 수 없느냐? 성명이나 주소가 확실하지 아니한 사람, 진짜 통고장을 날릴 수가 없는 상황이죠. 그죠? 그 다음에 도망가고 있는 사람, 즉결심판 청구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범칙금 납부 통고서를 받기 거부한 사람은 통고처분을 할 수 없는 자입니다. 그래서 이 3가지 중요합니다. 3가지. 위에 범칙자가 아닌 사람은 별로 안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통고처분을 할 수 없는 자, 이거 3가지는 중요합니다. 별 끝이시고요. 그 다음에 범칙금의 납부기간 밀수 납처, 범칙금 납부 통고서를 받은 사람은 10일 이내 동그라미 10일 이내 납부해야 한다. 그 다음에 범칙금의 운전자, 이거 시험 나오는데요. 이거 이것까지 외우는 건 좀 심하죠. 아마 담당 경찰관도 이거 못 외우고 있을 겁니다. 그죠? 찾아보고 이렇게 하겠죠. 그죠? 그래서 외울 수 있으면 가능하면 외우시고요. 근데 또 자세히 보면은 외울만 해요. 이게 범칙금에 보면 속도 위반 같은 경우에는 이륜차, 승용, 승합 이렇게 나가죠. 8, 12, 13 이렇게 나오고요. 속도 위반 6, 5만원, 10만원. 그러니까 작은 차는 적고 좀 큰 차는 많고, 그 다음에 그 외에 신호지시 줄줄이 자전거 3만원, 그 다음에 이륜 4만원, 승용 3만원, 7만원 이렇게 나가죠. 그죠? 그래서 대충 달달 외우는 것보다는 대충 몇만원 정도 된다 라는 그 감을 가지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도 쭉 나가고요. 그 다음에 보행자에 대한 범칙 금액도 쭉 나갑니다. 돌, 유리, 쇠조각, 이런 사람이나 참을 손상된 물건을 던지거나 발사하는 행위, 5만원.
그리고 담배불 탁 던질 때 그거 이야기죠. 그죠? 5만 원. 그 다음에 신호지 위반 등등 해서 3만 원, 2만 원, 만 원 해서 보행자에 대한 범칙 금액도 좀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78페이지, 다음 페이지를 보면 어린이 보호구역에 범칙 금액이 나와 있습니다. 이거 중요합니다. 시험에 잘 나오죠. 그래서 어린이 보호구역이 중요하니까 그 내용도 이제 중요한데 범칙 금액을 대충 보면 운전자를 대충 그죠? 76페이지하고 대충 비교해보면 승용 승합도 13만원, 승용 12만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신호지시 위반 한번 봅시다. 신호지시 위반은 승합이 7만원이죠. 어린이 보호구역은 신호지시 위반이 승합 등이 13만원이죠. 그죠? 그래서 범칙 금액이 좀 세요. 범칙 금액이 좀 세다. 어린이 보호구역은 보호구역에서는 좀 범칙이 좀 높다. 그래서 범칙 행위,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적용되는 범칙 행위도 중요해요. 행위. 신호지시 위반, 횡단보도 보행자 횡단 방해, 속도 위반 60km, 40km 초과, 20km 초과, 20km 이하, 20km 이하도 있습니다. 20km 이하. 4번 뭐 통행금지 제한 위반, 보행자 어쩌고저쩌고 6번, 7번, 8번 위반 9개도 중요하다. 네, 됐습니다. 그 다음 79페이지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봅시다. 교통사고 교특법이라고 줄여서 말해요. 도로교통법을 도교법,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을 교특법 이렇게 줄여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해서 보시면 일반적 과실사고와 형사건 사고의 업무 처리 절차에 보면 첫 번째 형사처벌이 문제되는 일반적 과실사고 20여 종이 있습니다. 형사처벌, 경제를 이유로 형벌을 가하는 처벌, 형사입건, 사법기관에서 사건을 접수 이후 구속 수사할 거냐, 불구속 수사할 거냐 진행하는 절차를 형사입건이라고 합니다. 입건이란 말은 그냥 접수됐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해서 1번부터 해서 20번까지 쭉 나가는데 외울 수는 없고요. 그냥 이런 거 눈에는 있죠. 눈에는 있고 눈에는 있는데 이거를 외울 수는 없고요. 그냥 넘어가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것도 넘어가시고요. 다음 페이지 봅시다. 다음 페이지 보시면 다음 페이지에 형사 입건 처벌되는 사고 요게 중요합니다. 아까 일반적 사고는 일단은 제껴놓고 형사 입건되는 사고를 확실하게 외우시고 이걸 외우시고 그 외에는 일반적 사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형사 입건 처벌되는 사고는 무조건 외워주셔야 되는데 사망 도주 12대 중과실 플러스 중상해서 15가지는 반드시 외우셔야 된다. 사망 도주 12개 중과실 플러스 중상해 그러면 12개 하나 둘 세 개 해서 15개 맞죠? 자, 사망 도주는 중과실이다. 그 다음에 12대 중과실 12개가 뭔가 한번 봅시다. 신호지시 위반, 중앙선 침범사고, 과속, 앞지르기 방법 쭉 나갑니다. 그래서 12대 중과실 12개의 중과실이라고 하면 아주 중한 과실이죠. 그죠? 그러면 누구나 봐도 중한 과실이라고 생각되면 그건 안 해도 되죠. 그죠? 근데 이것도 중과실이냐? 이런 것들만 한 몇 개만 외우시면 됩니다. 사실은요. 봅시다. 신호지시 위반, 신호위반 당연히 중과실이죠. 그 다음에 중앙선 침범하면 안 되죠. 그냥 바로 사고죠. 그 다음에 20km 초과 과속사고 이것도 마찬가지. 근데 4번 같은 경우는 조금 애매하죠. 앞지르기 방법 해도 되는 거 아닌가? 이런 느낌이 오죠. 그죠? 그럼 이런 거 4번 같은 경우를 외우시면 됩니다. 이런 거 외우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철길 건너면 큰일 나죠. 기차고 박살 나죠. 그 다음에 횡단보도 이것도 당연히 보행자를 보호해야 된다. 그 다음에 무면허 당연하고 주치 양물복에 술을 벗고 가면 안 되겠고 그 다음에 보도 침범 요거 애매하죠. 9번 그러니까 4번, 9번, 그 다음에 10번, 그
다음에 어린이 보호구역, 이건 당연하고, 그 다음에 12번, 그죠? 이런 것들. 긴가민가한 것들은 확실하게, 그죠? 확실하게. 요시는 어떻게, 요또 12대 중과실 사고 외워보시오. 1번 신호, 2번 중앙선 진보, 이렇게 오는 게 아니라, 어차피 객관식이니까, 그죠? 그 다음에 중상해 사고 봅시다. 자, 중상해 사고 이것도 들어갑니다. 사망 도구주 12대, 그 다음에 중상해 해서 15개다. 중상해 사고 봅시다. 일반 사고 중 피해자 중상해 사고는 형사입건 처벌되는 사고다. 그죠? 여기에 그 밑에 한 줄을 띄워야 되는데 너무 붙어 있어가지고 좀 그러네. 당구장 표시 있죠? 이건 한 줄 정도 띄웠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공소권이라서 공소를 제기한다. 법원에다 공소를 제기한다. 그 다음 보면 형사 입건 처벌되는 사고는 공소권이 있다. 형사 입건이 된다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사망 도주 12개항 사고 몇 개죠? 사망 도주 12개항 14개죠. 그죠? 14개는 피해자 의사에 관계없이 형사 입건 된다. 왜 하나 빠졌네. 뭐죠? 뭐가 빠졌죠? 중상해는 빠졌죠. 그죠? 그 다음에 그러면 중상해는 피해자 의사와 관계가 있다는 얘기죠. 그죠? 피해자가 내가 좀 봐줄 의사가 있으면 봐준다는 얘기지. 그 다음에 봅시다. 중상해 사고는 피해자와 합의하지 않으면 형사입건 된다. 그러면 거꾸로 중상해 사고는 피해자하고 합의하면 된다라는 얘기죠. 일단 인사사고만 적용하고 대물사고는 공소권 없다. 인사사고, 사람이 다친 경우에만 해당이 됩니다. 신호 지시 위반했는데 범퍼 살짝 긁었다. 그 다음에 피해 결과 통상 10주 미만은 불구속 처리하고, 도주사고는 피해 결과 경상이라도 특가법 적용하다. 그 다음에 행정적 조치, 이것도 중요하죠. 행정적 조치, 형사처벌을 받음으로 범칙금 없다. 그 다음에 운전면허, 행정처분 취소, 정지, 이런 것들이 들어가죠. 그걸 행정적 조치라고 하죠. 그래서 형사입건 처벌도 이 페이지 엄청 중요합니다. 형사입건 처벌되는 사고. 그래서 그 다음에 밑에 당구장 표시 있죠. 당구장 가나다라 해서 쭉 4까지 엄청 중요합니다. 별표 한 5개 적혀있습니다.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 보면 다음 페이지 그림을 하나 그려놨죠. 그죠? 그림을 하나 그려놨습니다. 앞에 했던 이야기를 중요하기 때문에 그림도 한번 그려봤습니다. 인피, 사람이 다쳤다. 그 다음에 물피, 이렇게 돼 있고요. 사람이 다친 경우에는 봅시다. 사람이 다쳤다. 시사, 사망했어. 그럼 형사입건 된다. 5년 2천만원. 그 다음 시상, 다쳤습니다. 합의하면 공소권 없다. 그 다음에 합의 안 되면 형사입건 되고 12개항 형사입건 됩니다. 그 말이죠. 그죠? 그래서 앞에 했던 내용을 도식화한 것뿐입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즉결심판이라는 것은 읽어보시면 되고, 중상해는 중상하고 다릅니다. 중상해는 중상하고 다르다. 중상해는 어떤 거냐? 생명 위험이 발생하거나 불구불치 난치의 질병이 이르게 하는 경우 신체 주요 부위에 중한 손상이 생길 때 거의 회복이 불가능한 손상이죠. 그죠? 그 정도를 우리가 중상해라고 하지. 3주 이상, 이거 헷갈리시면 안 돼요. 치료가 3주 이상, 4주 나왔다, 3주 나왔다. 그 중상하고는 다릅니다. 그 다음에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의 목적 봅시다. 형사처벌의 특례. 이 법은 업무상 법에 항상 법령의 목적은 제일 중요합니다. 이 법은 업무상 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운전자에 대한 형사처벌의 특례. 이상하죠? 뭘 크게 잘못했는데 형사처벌을 당해야 되는데 봐준다는 얘기죠. 법이 봐주는 걸 정합니다. 그죠? 특이하죠. 특례를 정함으로써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의 신속한 회복을 촉진하고, 이거는 명분이고요. 국민생활의 편익을 증진하는 목적이 이것도 명분이죠. 그죠? 그러면 원래 깨놓고 뭘 원하는 거냐? 깨놓고는 밑에 그겁니다.
작은 사고까지 국가가 처벌하면 수많은 전과자를 양산하게 된다. 그죠? 그래서 엄청난 전과자가 생기기 때문에 그 감당이 안 됩니다. 그래서 봐준다라는 이야기죠. 어느 정도 하면은 봐주겠다. 국가가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이 봐주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뭘 하면 봐주냐? 다음 페이지 중요합니다. 나올 거지만 보험 들면은 봐주겠다라는 얘기입니다. 보험 들면은 종합보험에 가입하면 사고를 내더라도 어느 정도 사고를 내더라도 봐주겠다라는 얘기죠. 참 아이러니하죠. 보험 들고 사람 다치게 하면 봐주겠다는 좀 넌센스합니다만은 전과자가 너무 많이 양산되기 때문에 방법이 없어요. 자, 그 다음에 용어의 정의 차란 한번 읽어봐 주시고요. 교통사고란 한번 읽어봐 주시고요. 그 다음 처벌의 특례와 특례 예외 단서 봅시다. 특례 적용 봅시다. 차의 교통으로 치상죄, 죄를 범한 운전자에 대하여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관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이거는 반의사 불벌죄. 이게 반의사 불벌.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피해자가 가해자한테 처벌 안 해야 됩니다라고 용서를 한다는 이야기죠. 용서를 하면은 가해자에게 처벌을 안 하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게 이제 반의사 불벌입니다. 그 다음에 이거 중요하죠. 교통사고를 일으킨 자가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된 경우에는 죄를 범한 당해 차의 운전자에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죄를 물을 수 없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죠? 보험에 가입하면 죄를 물을 수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보험에 가입하면은 일단 왜 그러냐면 보험에 가입하면은 보험회사가 피해자에게 구제를 하죠. 신속하게 이제 병원의 치료비라든가 복구라. 차 같은 경우 손상에 대한 복구, 수리, 그 다음에 사람에 대해서는 치료가 신속하게 들어가죠, 그죠? 그렇게 그런 행위가 자동적으로 되기 때문에 그래서 보험에 가입하면은 죄를 묻지 않습니다. 그러한 특례가 있다. 특례 예외 봅시다. 예외. 그렇게 봐주는데 이런 경우에는 안 봐준다는 이야기죠. 그게 뭐냐면 12계양 사고, 중과실 사고죠, 그죠? 중과실 사고는 그렇게 보험으로 쉽게 봐줄 수가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12계양 사고 쭉 12개가 나옵니다. 한번 읽어보시죠. 앞에 나왔으니까 넘어갈게요.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에 신뢰 원칙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교통법규를 준수한 운전자는 다른 교통관여자가 교통법규를 준수할 것이라고 신뢰하면 족하며 이 문장 자체가 형법에 상당히 나오는 비슷한 문장이에요. 또는 민법에도 나와요. 그래서 이 문장이 상당히 많이 나오는 문장이기 때문에 이 문장 그대로 한번 많이 읽어봤어요. 교통법규에 위반하는 경우까지 예견하고 이에 대한 방어 조치를 취할 의무는 없다. 즉, 그 사례를 보면 진행 신호에 따라 진행하는 차는 신호를 무시하고 진행하는 차가 있음 예상하여 사고 발생에 방지할 주의 의무는 없다. 즉, 내가 이제 녹색 신호가 떨어졌어. 그죠? 진행 신호 떨어졌는데 진행 신호 보고 출발하면 되지. 다른 쪽에서 신호 위반해서 달려오는 차가 있을 것이다 라고 해서 막 좌우를 살피고 갈 의무까지는 없다라는 이야기죠. 그게 신뢰의 원칙입니다. 내가 지키면은 다른 사람도 지킬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게 신뢰의 원칙. 길을 가도 마찬가지죠. 쭉 중앙선 우리가 오른쪽으로 주행하죠. 내가 쭉 주행하면은 상대방 차도 그럴 것이다 라고 신뢰를 해야 도로 주행 자체가 되는 거죠. 그죠? 내가 가고 있는데 저 반대 차로 해서 언제나 넘어올지도 모르겠다라고 하면 이거 주행 자체를 못하는 거죠. 그게 신뢰 원칙입니다. 그 다음에 보험 공제에 가입된 경우 처벌하지 않는다. 이거죠.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이 이게 되어 있습니다. 보험에 가입되면 처벌하지 않는다. 그러나 예외가 있다. 12대 중과실 사람이 다친 경우, 그 다음에 중상해 중에 합의 안 하는 경우 얘는
합니다. 그 다음에 밑에 가입사실증명원을 이것도 시험에 한번 나오던데 가입사실증명원을 요 동그라미 해주고요. 보험회사로부터 동그라미 발급받아 경찰서 동그라미 해서 요거를 뭐 가입증명원을 경찰서에서 발급받아 보험회사로 제출하면 이래가 시험에 나오더라고요. 이것도 나오면 또 헷갈려요. 그래서 가입증명원을 보험회사로부터 발급받아서 경찰서에 제출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우선 지급할 치료비 외에 손해배상금의 범위, 요거는 중요한 거는 7일 이내, 7일 이내, 요 동그라미 치시고요. 그 다음에 손해배상금의 범위 봅시다. 부상, 부유장애, 대물, 뭐 줄줄이 있는데 다 뭐 오른쪽에 봅시다. 내용 100분의 50, 요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100분의 50, 50%, 후유장애 50%, 대물손해 50%, 위자료가 중복되는 경우, 부상과 후유장애 위자료가 중복되는 경우에는 약관 및 공제약관에 정하는 바에 대해 지급한다. 그죠? 여기는 50%가 없어요. 50% 이런 말이 없죠. 그죠? 50%가 있는 경우는 부상, 후유장애, 대물손해 요 세 가지에 대해서는 50%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벌칙, 다음 페이지. 벌칙. 보험회사 또는 공제조합에서 사면 허위 작성할 때 이것도 중요. 3년 이하 징역, 1,000만 이하의 벌금. 허위 작성 문서를 알고 행사한 자 3년 이하, 뭐 보험업자 또는 공제사 정당한 사유 없이 서면 발급을 아니한 때 1년 이하의 징역, 300만 원 벌금. 이 벌칙은 뭐냐면은 이 벌칙은 특례법으로 정했죠. 그죠? 보험에서 보험 가입하면은 특례를 뭐 봐준다 이렇게 정했는데 보험회사가 개기는 경우가 있죠. 그죠? 서류 발급 안 해서 그러면 난처하죠. 뭐 피해자 당사자들은 뭐 큰일 나죠. 그죠? 사람은 아파가지고 병원에 가 있는데 뭐 서류 발급 안 해주면 난리 나죠. 그래서 이걸 확실하게 딱 법령으로 정한 겁니다. 그 다음에 교통사고의 처리, 교통사고의 구성요건, 이거는 읽어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차분히 읽어봐주시면 어려운 거 없습니다. 그 다음에 당구장 표시 한번 봅시다. 중간쯤에 당구장 표시가 하나 있어요. 도교법상 사고, 도로교통법상 사고는 도로에서 운전 중 사고를 의미하는 것이고, 교특법상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상 사고는 차의 교통으로 인한 사고 해서 교특법상 사고가 조금 범위가 넓어요. 차의 교통으로 인한 사고. 나중에 이제 그 구분한 표를 보면 구분이 되실 겁니다. 무면허 운전과 도로 한번 봅시다. 무면허 운전의 처벌은 도로의 경우에만 적용이 된다. 그죠? 운전이라는 것은 도로에 적용되는 것이죠. 도로에. 음주운전, 약물운전, 복용, 대물도주는 도로 외에도 적용된다. 도로 외에도 적용. 음주, 약물, 대물, 도주 이것은 도로 외의 곳에서도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주차장 같은 주차장 경우가 있죠, 그죠? 주차장에 차가 있는데, 자 이제 차를 주차하다가 북 긁고 박살내고 도망갔습니다. 그러면 우리 CCTV 해가지고 잡죠, 그죠? 잡았다. 그러면 도로 외죠, 그죠? 주차장은 도로 외니까 그 적용됩니다. 다 물어줘야 되고 막 이렇게 되죠, 그죠? 되는데 행정처 면허는 취소되지 않는다. 면허는 취소 안 됩니다. 그죠? 다 물어주고 뭐 처벌은 다 당했는데 그 사람의 운전면허 취소, 뭐 정지 이건 안 된다는 얘기죠. 왜? 도로가 아니니까. 주차장은 도로가 아니니까. 즉 도로가 아닌 곳에서는 행정처분은 안 된다. 즉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도로가 아닌 곳에서 음주운전하다가 운동장에서 술 먹고 운전하다가 사람 치면 그거는 처벌 받죠, 그죠? 넘어갑시다. 그 다음에 피해자 오른쪽 페이지에 피해자 의사 표시에 기한 법원 1심 판결 선고 전까지 발생하는데 이거는 이제 합의죠. 합의인데 저 사람 뭐 처벌 합의가 됐어. 돈을 좀 받고 그다음에 저 사람 이제 봐주겠다. 나는 저 사람 용서해 주겠다라고 하는데 재판 중이 있어요.
되느냐라는 이야기죠. 그죠? 된다. 어디까지냐, 언제까지냐? 법원의 1심 판결 선고 전까지, 판결 선고 나기 전까지 합의서를 제출해야 된다는 얘기죠. 합의서를 제출해야 된다. 그럼 거꾸로 1심 판결, 1심 판사가 땅땅 판결을 해버리면, 선고를 해버리면 2심, 2심, 3심 다 필요 없다는 얘기죠. 이미 이거는 혈액이 없다는 얘기죠. 합의된 건 혈액이 없다. 그래서 1심 판결 선고 전까지 합의하려면 합의서를 제출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일반적 거짓서고, 여기 내용은 우리가 앞에서 했던 거하고 비슷한 내용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복습하는 셈 치고 천천히 읽어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86페이지 후진사고, 그 다음에 주차장 골목길, 여기도 한번 읽어봐 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계문사고 이건 좀 중요해요. 이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계문사고와 계문발차 사고의 구분되어 있습니다. 계문사고 법규 내용, 운전자는 안전을 확인하지 않으려고 차의 문을 열거나 내려서는 안 되며, 동승자가 교통의 위험을 일으키지 아니하도록 피난 조치를 요구할 것. 행위 내용 및 사례, 차의 문을 열거나 내림으로 이내의 승차자나 측면 진행 차량 피해를 입힌 경우. 이거 어떤 내용입니까? 자, 이거 보시면 택시죠, 그죠? 택시 사람 태우고 승객이 내리고 뭐 그런 상황이죠, 그죠? 택시의 경우에 적용되는 게 지금 계문사고입니다. 계문사고. 승용차도 돼요. 승용차도 되는데 주로 이제 택시 사고 이런 게 많죠. 그 다음에 사고 처리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거나 공제에 가입되어 있고, 공제는 뭐 택시 회사의 보험을 이제 공제라고 합니다. 버스 회사 자기들끼리 이제 보험을 만든 거를 공제라고 하죠. 택시 자기들끼리 만든 걸 보험을 공제라고 하죠. 가입되어 있거나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으면 공소권 없음으로 처리한다. 즉 일반적 사고로 처리한다는 얘기죠. 오른쪽 계문발차 사고 12대 중과실, 이건 12대 중과실 내용입니다. 계문발차 사고, 이거 문을 열어놓고, 그죠? 문을 열어놓고 발차 출발한다는 얘기죠, 그죠? 요거는 문을 열어놓고 정지에도 해당이 됩니다.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문을 열어놓고 발차하는 거나 문을 열어놓고 정지하는 상황이 똑같은 상황이죠, 그죠? 그거 똑같이 적용이 됩니다. 승객 추락 방지 의무 위반 같은 말이죠. 그러니까 계문 발차 사고 그 말하고 승객 추락 방지 의무 위반 같은 말이고, 이거는 12대 중과실 항목이다. 그 다음에 법규 내용 봅시다. 운전자는 운전 중 타고 있는 사람 또는 내리는 사람이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하기 위하여 문을 정확히 열었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된다. 즉 버스 맞죠? 버스 차의 문을 정확히 열었지 않는 상태로 발진 또는 정차, 출발하는 거하고 정차가 다 해당됩니다. 내리는 사람이 떨어져 부상을 입는 경우가 있다.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도, 그죠? 돼 있어도 치상사고, 사람이 다치면 형사 입건된다. 합의하면 공소권 없음이 됩니다. 밑에 잠깐 당부장 표시 한번 읽고 넘어갑시다. 택시 뒷문 충돌사고, 이건 뭐냐면은 택시 승객이 주로 이제 이런 게 많죠, 그죠? 택시 이제 승객 여기 대주세요 하면 택시가 끼 선단 말이지. 그럼 승객이 문을 확 열어버려. 그럼 뒤에서 오토바이가 쫙 달려오다가 문에 충격이 되죠, 그죠? 이때 오토바이도 30% 책임이다. 그럼 택시가 좀 많이 책임이 크죠, 그죠? 오토바이도 30% 책임이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 87페이지 교차로 통행범위 위반 사고는 우리가 앞에서 한 거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복습하는 셈 치고 천천히 읽어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안전운전 불이행, 이거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 88페이지 12대 중과실 사고 처리 방법, 이거 한번 이것도 내용이 대동소이합니다만은 조금 읽어보아야 될 걸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세 번째 동그라미 한번 볼게요. 신호위반 당구장 표시 봅시다. 당구장 표시
신호지시 위반은 인과관계가 없다. 이 말 중요한 게 밑줄 쭉 끄시면 됩니다. 신호지시 위반은 인과관계와 관계없다. 행위만 있으면 족하다. 일방통행 도로를 주행하다가 부주의하여 보행자를 충격한 경우 직접적인 사고 원인은 부주의한 것이지요. 신호지시 위반으로 처리한다. 즉 일방통행으로 가지 말라고 했는데 일방통행인데 그거를 위반하여서 일방통행을 진입을 했단 말이죠. 하다가 쭉 하다가 보행자를 쳤어. 그러면 일방통행하고 인과관계 없지. 약간 갑자기 보행자가 나타나니까 뭐 전방 주시 테마라든지 그쪽을 적용해야 되죠, 그죠? 근데 그게 그렇지 않고 신호지시 위반으로 처리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신호지시 위반은 인과관계가 없다. 사람을 탁 충격했을 때, 사람을 쳤을 때와의 그 관계가 없다. 그죠? 사람 친고 상황하고 관계없이 여기에 처음에 잘못 진입한 거, 신호 지시 위반 한 거, 그거로 처리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이야기고요. 그 밑에 비보 좌회전은 녹색 신호 시만 적용하고 적색 신호 적용하지 않고, 그러니까 비보 좌회전 할 때 녹색 신호 보고 좌회전하죠. 그때 사고가 나면은 뭐 안전운전 의무 위반, 안불, 안전운전 의무 위반 요거로 처리를 합니다. 이것도 시험에 자주 나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 중앙선 침범 사고를 봅시다. 중앙선 침범 사고란 것은 중앙선 침범하고 고속도로 전용도로에서 횡단, 유턴, 후진 세 가지죠, 그죠? 중앙선 침범 하면 토탈 네 가지를 우리가 중앙선 침범이라고 합니다. 중앙선 침범이라고 하는 것은 중앙선 침범 플러스 고속도로 전용도로에서 횡단, 도로가 있으면 횡단, 그 다음에 유턴, 후진, 출구를 놓친 경우에 후진하는 경우가 많죠. 후진, 이런 것들 다 네 가지를 중앙선 침범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동그라미 봅시다. 의사를 가지고 중앙선을 넘어 회전, 유턴 한 경우 중앙선 침범으로 처리한다. 즉, 중앙선 침범 사고가 성립하려면 침범 행위가 사고 발생과 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 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고 했죠. 아까는 관계없이 처리했죠, 그죠? 신호지시거는. 이거는 중앙선 침범은 인과관계가 있어야 된다. 이게 무슨 말이죠? 한번 봅시다. 밑에 한번 동그라미가 밑에 당구장 표시 밑에 동그라미 한번 봅시다. 빗길에 미끄러져 중앙선을 넘었다. 빗길에 미끄러져서 중앙선을 넘은 경우 당시 일부 과속이었다면 어쩔 수 없다, 할 수 없으므로 중앙선 침범이 된다. 근데 빗길에 미끄러져서 과속이면은 중앙선 넘은 것이고, 그 다음에 과속이 아니고 그냥 제한속도 이내로 천천히 갔는데 빗길에 미끄러져서 중앙선 넘었다. 그럼 중앙선 침범이 아니다는 소리죠, 그죠? 아니야. 그러니까 빗길에 그 중앙선 넘은 그 자체만 가지고 따지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이 어쩔 수 없이 넘었느냐 안 넘었느냐 부득이하게 넘을 수밖에 없었는데 이걸 따진다는 얘기죠. 인과관계 빠지겠다는 얘기죠, 그죠? 그 다음에 또 다른 거 봅시다. 밑에 몇 번째 동그라미 맨 마지막 동그라미 읽어볼까요? 중앙선 침범하여 앞지르기 한 후 원래 차로로 들어가며 후속 차량과 충돌된 경우 중앙선 침범 과실이 인정된다. 이거는 앞지르기 한 후 원래 차로 들어가며 앞지르기 한 후 원래 차로 들어가며 이 말이죠, 그죠? 여기서 들어가서 빵 했어. 이게 이렇게 1단계, 그 다음에 쭉 2단계, 그 다음에 들어간다 3단계. 이런 과정을 거쳐서 들어갈 때 사고가 나면 중앙선 침범 과실이 인정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중앙선 침범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 봅시다. 교차로, 그 다음 백색 시선. 백색 시선
중앙선이 아니죠. 아파트 군분에 이런 중앙선, 이건 도로가 아니고, 그죠? 불법 주정차 차량이 대여를 이루어 중앙선은 이것도 그거죠. 인과관계를 따진다는 얘기죠. 이 중앙선, 편도 1차로 여기에 차가 대여를 이루어서 차가 가려는데 도저히 중앙선을 넘지 않고서는 갈 방법이 없다. 그래서 부득이 하다니, 부득이. 법령에 지금 부득이한 경우에는 다 봐줍니다. 부득이한 경우가 되겠죠, 그죠? 불법 주정차 차량이 대여를 이루어 중앙선을 넘지 않고서는 진입이 불가할 때 중앙선 침범이 아니다. 그죠? 아니다. 아닙니다. 그 다음에 과속사고는 20km 초과요. 과속사고라는 것은 제한속도를 1km라도 초과하면 과속사고죠. 과속은 과속인데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은 12대 중과실. 12대 중과실의 과속사고는 얼마냐? 20km 초과하고 그 다음에 뭐 60km, 20km 초과, 그 다음에 60km 초과, 40km 초과 뭐 이런 게 있죠, 그죠? 그래서 그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20km 초과 운전하는 경우에서 60km 제한속도 60km다 이러면 81km부터 과속사고가 됩니다. 81km부터 12대 중과실의 과속사고가 된다. 그러면 제한속도가 60이다, 60이다 이렇게 있으면 뭐 80.9 얘는 해당이 됩니까? 안 됩니까? 얘는 해당이 안 돼. 안 됩니다. 81부터 해당이 됩니다. 80.9는 80km 초과 맞지? 맞죠? 근데 80초과 때 80.9는 과속사고 아닙니다. 이거 1단위로, 점 단위 말고 1단위로 초과해야 됩니다. 81부터 초과가 됩니다. 그 다음에 앞지르기 방법. 앞지르기의 정의 봅시다. 앞지르기는 뒷차가 1단계로 앞차의 측면으로 진로 변경한 후 2단계 측면 통과와 3단계 앞으로 나가는 과정이다. 뭐 그림이 없는데 아까 그림을 그렸죠, 그죠? 앞지르기가 뭐 1단계, 그 다음에 2단계 쭉 가서 3단계, 여기 앞지르기 3단계 과정입니다. 그 다음에 90페이지 넘어가시면 되거든요. 앞지르기 방법 유형사고 잠깐 봅시다. 앞지르기 방법 90페이지 앞지르기 방법 유형사고 앞차의 좌측으로 앞지르기는 합법적이고 당연하죠. 왼쪽으로 가는 것은 합법적이고 우측으로 앞지르기 하면 안 되죠. 우측으로 앞지르기 및 두 개 차로 사이 앞지르기, 두 개 차로 사이 앞지르기는 이건 승용차는 불가능하죠. 그럴 수도 있나 모르겠는데 두 개 차로 앞지르기는 차가 이렇게 가는데 차가 이렇게 딱딱 가는데 이 사이로 쫙 들어가는 거예요. 오토바이는 가능하죠. 오토바이는 가능한데 승용차는 매우 어렵죠. 그러면 12대 중과실 적용하겠다. 이거요. 그 다음에 뭐 앞지르기 아닌 경우 봅시다. 앞차를 앞지르기 하다가 대항차를 보고 원래 차를 복귀하는 중 앞차의 후미나 앞차의 측면을 충격한 사고 앞지르기가 아니다. 뭐 하려다가 안 한 거죠. 그래서 앞지르기가 아닙니다. 앞지르기라는 것은 아까 이야기했다시피 1단계, 2단계, 3단계가 다 필요합니다. 앞차를 앞지르기 하던 중 정지사람이 전면을 충격한 사고 이건 아니겠죠, 그죠? 그 다음에 횡단보도에서 보행자 보호 의무 위반 사고 그럼 뭐 읽어보시면 되겠고 밑에 쭉 보시면 당구장 표시 아래쪽에 당구장 표시가 나 있습니다. 보행자가 아닌 경우가 있어요. 보행자가 아닌 경우 횡단보도에 누워있거나 앉아있거나 엎드려 있는 경우 보행자가 아니다. 중요합니다. 횡단보도 내에서 교통정리를 하고 있는 경우 횡단보도 내에서 교통정리를 하고 있는 경우 보행자가 아니다. 그 다음에 모면 운전사 봅시다. 그 다음에 측승검사 했죠. 그림을 한번 봐주시고 넘어가시면 되고
무면허 운전의 행정벌 봅시다. 요것도 표가 나왔으니까 표는 중요합니다. 뭐 달리 설명할 건 없지만 외워주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주치 약물 복용 운전중 사고 읽어봐 주시면 되고요. 요 내용들은 다 그 판례나 이런 것들 내용은 조금 중요한 내용을 넣어놓은 거라서 법률 내용은 뭐 아닙니다. 그래서 쭉 읽어봐 주시면 되고요. 그래서 앞에 나왔던 내용을 좀 다소 중복은 됩니다. 93페이지 어린이 보호구역 내 어린이가 부상을 입은 사고, 요거 별표 한번 치시고요. 사고의 형태,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제한 속도가 30km 이하로 주행하였을 경우, 그 다음에 그 밑에 31에서 50km 주행하였을 경우, 제한 속도 초과죠. 51 이상 20km 과속 했을 경우, 오른쪽에 사고 처리 보시면 뭐 다 12대 중과실로 적용합니다. 제한 속도 이하로 해서 뭐 사고가 나도 형사입건 처벌되고, 원인 이하의 금고이지만 벌금도 똑같고 12대 중과실 처리가 모두 다 그렇게 됩니다. 그 다음 당구장 표시돼 있죠. 이것도 별표 하나 하시고요. 어린이 보호구역 및 노인장애인 보호구역 법규 위반은 8시부터 저녁 8시까지 8시부터 저녁 8시까지만 적용하나, 어린이 보호구역 사고의 적용은 전일 적용된다. 그렇죠? 법규 위반은 시간이 있어. 8시부터 8시까지. 법규 위반은 8시부터 8시까지. 사고가 나면은 시간 제한 없이 다 적용한다. 12대 중과실이 됩니다. 그래서 뭐 어린이 보호구역은 아예 안 가는 게 낫죠. 피해가는 게 요즘 운전자들 그냥 아예 피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망사고의 처리 봅시다. 한번 읽어봐 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94페이지 특가법,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해서 특가법이라고 합니다. 요거는 잠깐 쉬었다가 하겠습니다.